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 사실은 공통점보다 더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생각의 역할과 역할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둡니다. 불교는 명상을 할 때 주로 생각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흘러가나요? 생각은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은 꽂히면은요, 뭐 하루 이틀 가는 거는 뭐 하루 이틀 가면 괜찮죠. 20년 된 것도 떠오르죠. 갑자기 명상하다가 갑자기 30년 전에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떠올랐다가 가면 되는데 얘가 안 가요. 얘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안에서 들들들들 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녹음기처럼 과거에 받았던 이 기분 나쁜 일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그 기억에는 조금 이제 틀린 것도 있는데 그 틀린 것이 다 맞는 사실처럼 쭉 흘러나와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흘러나오는 생각들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고, 심리치료는 그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발견하는 어떤 단서를 잡는 겁니다. 자유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프로이드가 썼을 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뭔가 생각을 다 하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지요? 네.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데도 안에서 쓰는 단어나 용어들이 내 안에서 구성돼서 나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문제와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고. 꿈은 그래서 이 정신분석할 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꿈은 이미지와 언어적 사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양으로 보는 것과 안에서 이제 언어적으로 구성되는 것, 그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치료의 도구로서. 근데 불교 명상은 내버려 둬요. 근데 불교 명상이 그럼 사고를 완전히 무시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사고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열이작의라고 해요. 열이 작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인다. 생각을 일으킨다. 영어로 하면은 careful attention, wise attention 뭐 이렇게 씁니다. 현명하게 생각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이게 우리의 생각을 일어날 때마다 끌려다니게 되는데, 이거는 생각을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쓰는 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거, 이치에 맞는다는 말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그런 이치에 맞게끔. 근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생각은 변한다. 모든 생각은 나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없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생각은 이유가 돼서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서 생각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과정을 명상에서는 중요시하지 않는데,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주의 깊게 또는 이치에 맞게 현명하게 사유를 검토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너무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무시하면은 명상할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이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역기능적인 사고를 조절할 것을 중시합니다. 역기능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고예요.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고가 역기능적 사고다. 그러니까 사고를 굉장히 치료의 어떤 도구로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의 역할이 불교와 일단 심리치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목적의 차이는 심리치료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어떨 때 저는 가만히 보면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기적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풍진 세상에서, 그렇죠? 이 수많은 이 난관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밝게 또 행복하게, 겉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 정상인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다 안에 그냥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면은 이게 커지는데,
이것을 이제 치료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 심리치료의 기본 목적인데, 불교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내면의 탐진치를 소멸해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 해탈과 열반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의 핀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심리치료가 끝나는 곳에서 불교 수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심리 증상이 있어서 명상을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또는 명상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심리치료를 다 받고 상담을 다 받고 나서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에 걸려 있을 때,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원인을 잘 모르고 묻혀뒀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담이나 이런 치료의 도움을 받아서 발견해내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차이는 자아관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무아에 대한 통찰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무아에 대한 통찰이라는 것은 나는 없다, 지금 있는 이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몸과 마음에는 고정불변된 영원한 자아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마음이 불편해지나요? 무서워지나요?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죽으면은 나 살아서도 내가 없는데 죽어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설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체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진리지. 나는 없어. 불교 TV를 보는 나도 없고, 얘기하는 나도 없고, 듣는 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나는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고 이름 붙여진 마음과 몸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정된 것이 없다가 무아설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아에 대한 통찰이 중요한데, 심리치료는 안정되고 자기 존중감이 있는 개인의 영역을 확립시키고, 그렇게 확립된 개인의 영역과 관계를 중시하는, 그것이 심리치료의 어떤 그 자아관입니다. 인간을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고 하는 것이 심리치료라고 한다면, 불교는 그것도 인정하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극복돼야 될 우리의 잘못된 견해이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간 본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데, 불교는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탐진치는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이드는 성적인 본성과 공격적 본성, 성적인 본성은 탐욕이에요, 공격적 본성은 분노예요. 이거는 없애기 어렵다,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불교는 그것을 조절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걸 완전히 없애버린 분이 아라한이니까 우리는 아라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인간의 근본 본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 행복의 기준점이 되는 기질이 50%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노력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한 40%가 되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의 영향을 한 10% 받는다고 하는데, 이때에도 유전적 요인은 쉽게 바꿀 수 없는, 이미 많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감도가 점점 예민해지고 더 발전될 수 있다,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 불교는 본성이 환골탈퇴할 수 있다,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범부의 입장에서 내면의 어떤 문제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심리학의 어떤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의 역할에 대한 것을 심리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불교도 어느 면에서는 중요시합니다. 스승의 역할이 중요시되니까. 그런데 불교의 많은 치료는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명상을 하잖아요. 혼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서는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치료는 상대방이 앞에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하든지 집단적으로 하든지 이런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잘못하면은 대인관계에서라는 문제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명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자꾸 그런 경우를 영적인 중독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것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관계가 소홀해지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명상을 하면서 잘 알아차려서 극복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명상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명상을 지도하다가 역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상을 지도받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나 또는 필요 없는 애정 관계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걸 역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일으키는 분노나 이제 애증의 어떤 감정이라고 한다면, 역전이는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명상 지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스승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조절하는 것을 심리 치료나 심리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것은, 심리학은 역시 과학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데, 불교는 경험적인 내용은 중시하지만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실용적으로 처리하는데 더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험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물론 심리학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는 발전하고 있고 필요해지지만은, 과학적 사실을 중시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내면의 경험을 통한 자기 문제 해결에, 또는 관계의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으로서 심리학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